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국토 전체 브리핑, 영국의 부동산 조세 정책과 시사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주요 내용이 10% 이상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회복 상승기를 거쳐 최근 조준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등록세를 허용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주자들에게 실제 거주자들, 그러니까 카운슬들은 실제 거주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라 실적을 사는 사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 이득세 같은 경우는 뭐 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요. 비과세 요건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 일가구 주택, 취득 이후 계속 거주했었고요.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걸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비과세 제도가 오히려 이거보다 더 엄격하지 않네요. 네, 사람들이 뭐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좀 글로벌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부동산 등록세가 붙거든요. 우리나라 취득세율에 비해서는 세율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저쪽은 뭐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게 뭐 약간 케바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국의 주택가격 상승을 보신다라고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에서 2009년 그리고 1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90년에서 2020년까지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네, 이 기간 동안 보시면은 한 4~5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쭉 올라가서 120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2008년, 9년 요때 좀 안 좋았다가 그 이후에 이때가 보시면 대략 한 90이라고 하면 90에서 120으로 30 정도가 또 대략 2014년부터 3년부터라고 하면은 7년 동안 오른 게 보이죠. 뭐 이렇게 보면 한국하고도 비슷하죠. 한국도 전체적인 주가 지수, 이 부동산 지수를 보면 2014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게 꼭 한국만의 일이다.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국가에서 결국에는 글로벌한 거죠. 한국도 그만큼 글로벌하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급등 원인은 낮은 주택자금 그리고 경기 회복세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서요. 정책금리 이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저금리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르기는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2016년 상반기는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국과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만 이거를 사고 팔고 한다라고 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인 플레이어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 오를 때 보면 뭐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우리나라 상승은 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뭐 카운슬세가 여기는 좀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유 단계에서요, 진짜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그 세금을 물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세 형평성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뭐 그 집을 진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그거 없이 뭐 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뭐 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기분이 나빠하실 분도 있을 테고 맞아 그래야지 하실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토지 주거용 건물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세금을 편내고 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는 비과세 혜택. 하지만 다주택자들에서는 3%포인트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생애 최초 50만 파트 주입을 이유는 대략 한 7억 7천만 원 정도, 7억 한 8, 뭐 넉넉히 8억, 8억 정도까지는 비과세. 대신 이제 다주택자일 때는 1주택자 취득세율의 3% 가산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목적이 40분의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뭐 이 12만 5천 파운드
이하에서 1주택자는 0, 다주택자들은 3%, 그래서 5%. 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세율 자체를 보시면 거의 아까 보시면 50만 파운드까지는 네, 비과세다. 실제로 1주택자가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내는 취득세, 네, 장난이 아니네요. 비싼 집일수록 거의 15%까지 네, 된다라는 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도 보시면 이렇게 12만 5천 파운드, 그러니까 거의 아까 50만이 7억이니까 30만이면 한 3억 정도, 그러면 3억 정도부터는 2%, 다주택자는 5% 이렇게 꽤 그 세금을 많이 취득 단계에서 많이 낸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격 상승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다주택자 거래세율도 3% 중과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도 되게 자본주의의 최첨단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도 부동산 관련돼서는 세금을 많이 먹이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운슬세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아까도 얘기했던 해당 지역 내 주택의 자산가치 대폭할수록 기본적으로 재산과세의 성격을 가지나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에게 부과된대요. 고가주택 세율이 저가주택의 3배. 그래서 중민부담금 인도세 실패 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도입됐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보다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콜렛과 달리 레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1인인 경우 25% 감면, 저소득자나 장애는 100% 감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준 과세 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네, 누구나 납세 의무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카운슬세가 네, 영국 같은 경우에 91년도에 나와서 4만에서 35만 초과까지 해서 ABCD에 따라서 네, 된다라고 해서 보시면 H 등급의 여기죠. 32만. 요 등급 같은 경우는 D 등급의 2배에 해당하는 3,600 네, 34파운드 가량이면 최근 가세액이 네, 이것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H 등급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재 지역 런던, 수도권 런던 같은 경우는 보면 2020년에는 3,000 파운드 정도 를 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3,000 파운드 같은 경우가 환율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혹시나 궁금해 하실 듯하여 이거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자, 요거를 미국에서 영국, 네, 그래서 3,000, 네, 보시면 450만 정도를, 네, 460만 원 정도, 네, 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 종부세 가지고 어쩌고 떠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와, 그러면은 장난 아니네요.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은 자판이 이런 얘기 나올 듯한데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소득세율 세부담이 큰 편이다. 그리고 자산채도 양도채익 소득과세,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과세도 양도세도 같은 경우도 18%, 28%. 네, 그래서 요 부분에 1주택자가 이렇다고 네,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비과세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자하고 현재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략 그냥 2년 거주, 3년 보유하면 비과세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계속해서 살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다는 거, 우리가 차라리 우리나라도 이런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도 개인적으로. 그럼 좀 심한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생각과 달리 영국이란 나라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취득세가 많고 거래세가 많고 보유세는 약하다. 외국은 그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둘 다 결코 적은 건 아닌 듯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